닷새째 중부와 남부를 오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고물가 때문에 힘든데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생은 더 팍팍해졌죠. 이런 가운데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많이 쓰는 성수품 가격이 1년 사이에 너무 올랐습니다. 대추는 70% 넘게, 무는 50% 이상 올랐고요. 감자, 소고기, 명태 가격도 뛰었네요. 돈 나갈 땐 많은데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배추와 무 같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비축해놓은 물량을 풀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역시 최대 규모인 65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올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42조 원 규모의 명절 대출과 보증자금을 공급합니다. 업계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체불 없는 임금 지급으로 이어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한 달 안에 밥상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대규모 할인 쿠폰이 오히려 물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뒤 추석 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농축산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흘 연속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민심을 듣고 가격과 수급 상황도 점검하고 정부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밥 줘가지고 고추장 보리굴비라고 딱 먹으면 예 맛있습니다. 기재부가 생산해야 되네. 조치를 하면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최근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친 만큼 윤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피해 보상과 이재민 구호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빠르게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 세제, 금융 분야를 망라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해 복구와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도 여기에 발맞춰서요. 의원들이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실언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칫 실언 한마디가 봉사활동 진정성을 통째로 날릴 것을 우려한 건데 곧바로 문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을 제지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취재진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최춘식 의원님.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곧바로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은 김 의원에게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큰 줄기를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의를 뒀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줄기가.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하지 말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고 문제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원내대표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꾸짖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상처만 남기고 말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확대명,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에 일반 국민 1차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전당대회 일정도 반환점을 돌지만 흥행은 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에 맞서는 97그룹의 단일화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갈수록 작아 보이는데요.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97그룹으로 함께 묶이는 강훈식 의원을 향해 다시 한번 단일화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훈식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박 의원 제안은 명분도 파괴력도 감동도 없다며 일단 거부했습니다.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고 하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서요. 지금 시점에 단일화 논의 명분, 파괴력, 감동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연이어 압승하며 75% 가까운 득표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확대명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분위기를 뒤집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97 단일화에 좀처럼 불씨가 댕겨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이 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기소 시 직무정지 당원 개정에 힘을 실은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부패, 제가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고 지금 겨우 하는 일이 혹시 절차상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과 또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한 가운데 앞으로 파장이 주목됩니다.